예, 여러분 1번 문제 3번 보면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관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되어 있죠. 근데 방해 배제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나 같은 말입니다. 배제할 수도 있고 제거 청구할 수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그게 글씨가 틀려서 틀린 건 아니에요. 점유도 마찬가지. 점유 회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회수나 반환 청구.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저번에 제가 마지막 하나 안 한 거 넘어간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마지막 거였죠. 묶은대리는 했었고 뭐야? 10강 11강 할 차례입니까? 11강 앞에 안 했었어요? 그럼 11강, 12강 다 안 했습니까? 11강은 하고 안 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요? 두 개 다 안 했네. 이거 큰일 났네. 자, 오늘 집에 못 가겠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자, 이게 표현대리가 그러면 9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아파트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줘요. 그럼 을은 분명히 임대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도 이 대리인이 임대에 관한 대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죠. 그럴 때 상대방 병이 이 을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본인은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요 매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요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을이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기본 대리권 있죠? 그 기본 대리권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책임질만 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을에게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강조를 했더만 안 했던 것이 버려졌네. 기본 대리권은 존재된다. 그럴 때 기본 대리권은 종류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어떤 대리권이든 간에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무조건 뭐라고? 아직도 해서 맞는 어떤 대리권이든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복대리인을 선임해요. 그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선임 권한이 있는데 없는데 그런 문제 없습니다.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오늘 다 시험에 나온 거 아닙니까?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약간 종류를 뭐라고 한다. 무조건 있다가 답입니다. 없다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 대리권을 넘는 권한을 넘는 대행위를 행해야 돼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됩니다. 그럴 때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닭 3마리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내가 아파트를 팔아버렸네. 또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보십시오. 대리인이 사자 또는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 그래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마지막 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다음에 등기 신청을 수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대물 변제로 제공했다. 등기 신청하는 대리권 있죠? 이거는 공법상의 아닙니까? 근데 팔았으니까 대물 변제했으니까 사법상의 했죠? 적용돼 안 돼? 됩니다.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권에는 반드시 동종 유사할표로 별개의 것을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없습니다. 자, 다음에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요 정당 이유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정당 이유는 말한다고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그럴 때 정당 이유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 때를 기준한다 했죠? 대리 행위 당시. 매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하지 나중에 사정은 고려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해야 돼. 나중에 사정은 고려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 다 적용되겠죠. 자, 표현 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책임지죠. 이럴 때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일 때 적용되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본리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본리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는 가본어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는 것인 소유권 이전 등기 상계를 적용해서 일부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4번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 표현 대리는 누굴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그렇죠. 오로지 누굴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오로지 상대방만 주장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그 표현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되지 그자와 거래인은 해당한다 안 한다? 합니다. 전득자 등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본인도 표현대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본인이 표현대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본인은 추인해야 되지 표현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표현대로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고? 직접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갑의 대리을이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이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에서 등기를 벌써 병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벌써 정에게 넘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갑 같으면 내 아파트를 을에게 임대하려고 대리권을 매매해서 등기가 넘어갔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이 을은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 매매는 무효다. 따라서 당신 앞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 그럼 병은 뭘 주장해야 됩니까? 나는 이 을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그럼 갑의 을은 뭐가 있습니까? 기본 대리권이죠. 권을 넘었죠. 병은 뭘 주장해야 됩니까? 102권을 넘은 표현. 맞습니까? 안 그러면 등기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병만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병만 주장하지 누구도 주장 못한다. 갑도 주장 못합니다. 자, 이 정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컨대 126조 표현 대리에 대해서는 선의 무과실이 되겠죠. 이 병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표현 대리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선의 무과실이 된다니까. 따라서 126조 적용 안 됩니다. 안 되면 이 등기는 무소유 등기죠. 근데 이게 병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병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 등기고 당신도 무효 등기를 받았으니까 병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다라고 말하니까 이 정의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 선이 무과실이다. 그래서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고?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지. 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성개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성개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접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 이게 1번 나와 있습니까? 표현대리가 성립. 직접의 상대방이 한다. 따라서 직접의 상대방이 한다. 맞습니까? 그럼 panel 보십시오. 이 을이 병과 매매했습니다. 그럴 때 만일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합니다. 126조를 주장해서 표현대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받아들여지면 병 앞으로 되는 게 뭐라고?
표현대로 성립하면 이건 유효죠. 이 병이 벌써 정에게 넘겼어요. 정은 그런데 악입니다. 여건 치단다 못한다. 해석하죠. 왜냐하면 이 병이 몰성했으니까 126조가 성립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선악을 하고 유효합니다. 그 뒤에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은폐물의 법칙. 그런데 여기는 지금 표현대로 성립 안 해요. 안 하는데 개인이 스님과 실입니다. 표현대로 주장 된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로 성립하면 다시 전득한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는다. 그러나 직접 상대방이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으면 그 성견이 스님이 무가치라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으면 이 무효는 무슨 무효로 바뀐다? 절대적. 그 뒤에는 스님이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의 상대방이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으면 그 성견은 표현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표현 대리는 본인에게 고유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표현 대리는 말할 때 법정 무슨 무과실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 본인의 기책사를 요하지 않는다. 다음에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까? 유권 대리죠. 따라서 유권 대리 주장 사원 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고급 문제들 합니다. 여러분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표현들에는 대리행 자체는 반드시 유효되고 무권 대리도 현명주의가 적용되게 안 되게? 현명주의 적용됩니다. 다시 봐봐요. 갑의 대리인 을이라 칭한 자가 있습니다. 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은 뭐 했다는 겁니까? 현명했어요. 현명해서 대리권인 줄 믿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더라? 대리권 없다. 그때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갑이 을에게 자, 갑 종중입니다. 종중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차용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담보 설정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을이 병에게 가는데 이 을이 자기 앞으로 서류가 있는 것을 바로 요 부동산 종중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딱 했어요. 그리고 이 병에게 자기 것이라고 뭐 했다?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럴 때 종중이 가만 보니까 종중 부동산이 병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을은 지금 매매 관한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무권 대리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병 쪽에서 뭘 주장했게? 나는 126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을에게 뭐가 있다? 담보에 관한 대리권이 있고 뭘 했습니까? 매매를 했으니 이거는 그러려면 표현대리다 주장. 법원에서 병을 부릅니다. 이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하는지 이유 알겠죠? 이 병을 부릅니다. 너는 누구하고 그랬냐? 을과 그랬습니다. 을이 대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을이 대리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라고 팔았어요. 여기 지금 뭘 안 했습니까? 현명 안 했죠? 그럼 현명을 안 하면 대리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대리인과 거래하는데 무슨 대리가 생깁니까? 나는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거래할 때 표현들이가 문제되지 표현들이가 현명을 하자면 표현들이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누구라고 주장했다고? 대리인 명의로 주장했죠. 그럼 표현대로 성립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죠. 타인 명의를 사칭하는 경우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첫 번째, 대리인 마치 자신이 본인 것처럼 자기 물건인 것처럼 처분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표현대로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단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 입장에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갑이 을에게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을에게 병에게 매매하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사칭한다고? 자기가 본인하고 사칭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인입니까 본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갑으로 사칭하는 겁니다. 그럼 갑으로 사칭한 내 물건이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내 물건이라 주장하고 뭐 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상대방 병 입장에서는 대리인과 거래한 적이 없으니까 표현대로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본인으로 사칭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주장해서 본인 명의 그런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갑의 부동산을 을입니다. 남편의 부동산입니다. 부인이 매매를 했어요. 이럴 때는 원래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가 성립할 수 있게 없게 있죠.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뭐가 있다?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잖아.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일상가사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권한을 넘은 행위를. 그럼 이 병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성립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옆집 아저씨 정을 자기 부인으로 남편이라고 소개시켜. 옆집 아저씨를 뭐라고? 남편으로 소개시켜서 병과 거래를 하게 만들었어요. 표현대로 성립하게 안 하게? 안 하죠. 여기 나는 대리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 이 갑이라고 주장했다니까. 본인을 사칭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표현대로가 성립하지 안 됩니다.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켰잖아요. 그럴 때는 표현대로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명을 안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넘겨 보십시오. 타인 재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게 방금 했던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 명의로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세를 유지해서 대리인 자신 명의로 등기한 후 땡. 그건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하면서 자신 명의로 했다. 대리는 본인 이름 해야 되는데 누구 이름 하고 있다고? 자기 거라고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자기가 매수해서 처분 권한했다고 했다. 전부 다 누구 거라고 매매했습니다. 대리인 자기 거라 했죠. 그럼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안 썼지만 전부 다 우리 시험에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표현대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유예된다 했죠. 따라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로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맞아요? 그 이사장이 학교법인 재산을 처분했어요. 예컨대 매매해서 넘겼습니다. 학교법인에서 이 처분에는 을에게는 처분 권한 없으니까 무효다 주장. 그래서 이 병 쪽에서 이 이사장은 학교의 대표자 아니냐? 대리인 맞습니다. 그럼 기본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뭘 주장했다고? 126조 표현대를 주장합니다. 표현대로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학교법인 기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돼요.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되고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 두 가지가 없으면 이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주무관청 허가도 없고 의사도 동의 없으니까 이 처분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는 표현대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대리행위 자체, 이 매매 자체는 유혈태 성립. 그래서 1번 학교법인 상이 이사의 심의 기일 없이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 처분했다.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를 개치지 않고 기본재산 처분했다. 다 무효죠. 정권거래법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 무효입니다. 그럴 때는 정권회사 지임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더라도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행위 자체가 무효니까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1번, 2번, 3번 기본재산 처분행위, 재산 처분행위, 투자수익 목적 전부 다 뭐라고? 무효. 무효일 때는 표현대로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들이 가는 기본 내용과 126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기본 대리권 다 했고 표현들이 일반적인 거 다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딱 나오네. 자, 문제 풀어봅니다. 1번 OX 방금 하고 문제 물어보는데 견해가 대립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금 그랬죠. 무슨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 안 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지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소멸한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뭐든지 된다고. 내가 무릎 꿇고 빈다. 뭐든지 기본 대리권이 된다고. 앞에 글씨를 보지 말라니까. 소멸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잘 있습니다. 이 커피 진짜 맛도 없는데 뭔가 안 되네. 오늘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평소에는 이거 믹스 커피 맛있는데 오늘 진짜 맛없네. 더 쓰게 만들지 마라.
2번도 맞아 틀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맞는다. 이것만 제발 좀 됩니다. 오늘도 문제는 몇 문제 나왔잖아. 3번 돼 안 돼? 등기 신청 기본 대리권 된다니까. 어쩌고 저쩌고 권한을 넣으면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그러면 돼. 대부분 기본 대리권에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4번, 그래서 답 옳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맞습니다. 복대리도 표현대리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다음에 5번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령 문제로 나온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2번은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행했는데 뭘 했습니까? 매매를 했습니다. 담보에 관한 대리권인데 매매했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고? 근데 지금 어른 무권대리잖아.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지금 기출 문제입니다. 참 이런 거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주장하는지 눈에 안 보인다니까. 을이 주장하면 안 돼.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고? 병만 주장합니다. 이번에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뭡니까? 그렇죠. 과실상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보면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3번은 뒤에 할 것인데 알았더라도 돼 있죠. 대리권 없으면 알았으면 악이죠. 악의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선처리입니다. 안 됩니다. 다음에 4번은 아니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표현들이가 성립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효일 때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5번의 키포인트는 그렇죠. 본인 명의가 아니고 자신 명의로 체결했잖아. 그럴 때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협의인 무건대리입니다. 협의인 무건대리는 어려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워낙 이게 보니까 협의인 무건대리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죠? 자, 협의인 무건대리는 뭘 말하느냐? 표현대리도 성립하자 무건대리를 협의인 무건대리. 그래서 예컨대 갑의 대리인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것은 뭐다는 겁니까? 정했어요. 그래서 대리권인지 확인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콱 찍었어. 도장 콱 찍었다는 성립해산이었어요.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까지 3억을 딱 넘겼습니다. 그래서 본인 딱 찾아가 보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을을 본 적도 없는 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을에게 병이 보여줬던 모든 서류들은 다 위조된 거예요. 위조됐다 이 말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현명을 했으니까 계약 당사자는 누구로 돼 있다고? 현명이 돼 있어요. 현명이 돼 있으면 지금 계약서 성립했으니까 매매계약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매계약서 쓸 때 매도인 누구로 돼 있을까? 그런 것이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매매계약서인데 매도인은 누구로 돼 있다고? 합으로 돼 있다니까.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을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매수인 누구로 돼 있다고? 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효하게 계약이 뭐라고? 성립했는데 뭐가 없다고? 을에게 대리권 없습니다. 매매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두 사람 사이 매매계약서는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 당연히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이 매매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에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효력이 없다는 걸 두 마디로 줄이면 무효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럼 땡이냐? 이랬죠. 이럴 때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이 무건대리도 자기가 추후에 인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무건대리라도 확정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라는 효과, 그다음에 무건대리라는 효과 보는 걸 하는 거예요. 본인 무건대리라는 효과.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마음 된다 하면 됩니다. 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추 아닙니까?
본인은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추인은 지금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죠.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무효임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모든 추인은 무효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해야 됩니다. 이 건드리는 무효를 알면서 추인. 추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한다고?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은 이 경합으로 만일 등기가 넘어갔다. 정에게 넘어갔다. 정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좀 전 성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건드린 병에게 추인해야 됩니까? 상대방 병에게 됩니까? 묵건드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묵건드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잘 오는 거 아닙니까? 단 묵건드리니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말 수 없다.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는 못.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원래는 여러분 추인한다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럼 만일 갑이 을에게만 추인했을 경우 아직 병이 몰랐으면 아직 추인 안 한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건드리에게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여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대항할 수 없다. 오늘 문제 나왔듯이 병이 그 사실 알았다. 그럴 때는 추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몰랐을 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알았을 때는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문제 나왔잖아. 오늘 문제 나온 게 그게 어려운 문제였어. 건드리 문제가 14번 문제 3번 아닙니까? 2번, 14번의 2번 문제. 14번의 2번 문제. 묵건드리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더라도 대항 못한다. 틀리지 않습니까? 알았을 때는 대항할 수 있죠. 몰랐을 때는 대항할 수 있죠. 알았을 때는. 되겠습니까? 이건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지금 확인하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본인,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은 결국 누가 된다는 겁니까? 을, 병, 정 모두 추인의 상대방. 을, 병, 정 모두 다 됩니다. 추인의 방법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세면, 명시 다 가능합니다. 단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간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간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묵시적 추인은 조금 이따 볼 것이고, 그럼 추인하게 되면 그 효과는 당연히 유가 뭐로 바뀐다? 유로 바뀝니다. 유로 바뀌는데 그때부터 유입니까? 소급해서 유로 바뀝니다. 그렇죠? 소급해서. 그래서 이 경우 추인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뭐로 바뀐다? 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고 확정 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효인데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로 바뀌죠. 그래서 무효는 무효지만 확정 무효는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동적 무효. 이게 묵건드리 추인은. 자, 그러면 확인 좀 들어갑니다. 1번 추인은 건드린 직접 상대방 정견에게도 할 수 있다. 다만 추인의 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인이 건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은 여전히 그때까지 뭐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또 추인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대항하지 못한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한 대표적인 게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요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대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뜻이겠죠. 그 추인 인정한 대표적인 게 대금 전부나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 갑이 을이 지금 대리권도 없이 갑을 대신 금전을 차용했어요. 드디어 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이 본인에게 찾아서 빌린 돈 갚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갑이 하는 말이 3일 뒤에 갚겠습니다. 날짜를 좀 주세요. 연재 기간을 유예 요청했어요. 연재 유예를 요청했다는 자체는 빌린 돈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견제를 톡촉하자 본인이 기회를 얻자. 다음에 부의 부동산을 남이 을을 위해서 팔았어요. 근데리죠.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 본인가 상대방에게 부동산 해 줬습니다. 인도하고 뭐 장기간 이의 요청 안 했다. 여러분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명도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추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로 본다? 추인을 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1번, 두 번째 나온 게 2번이 시험에 나와. 다음에 추인 보지 않는 거. 여러분 무건들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안 했어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가만두더라도 본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치한 것은 추인을 본다 본다? 안 봅니다. 그래서 위에 추인 인정 1, 2, 3, 추인 부정 1, 2 중에서 오히려 1번이 장기간 방치 그 추인이 아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만두더라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가만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효과. 여러분 추인됐다. 그럼 그때부터 어른 건드리로 바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추인이란 단순히 요 값은 요 매매 효과를 받겠다는 것이지 사후에 어른에게 대리권 수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른이 여전히 무건대리입니다. 사후 대리권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유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계약시 소급해서 여기 생긴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오늘부터 효력이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해서 유효가 만들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했습니다. 다음에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추인 거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그렇죠. 보십시오. 본인 갑이 있습니다. 을이 있습니다. 이 을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나는 갑의 대리는 을이라고 매매했는데 뭐가 없냐? 대리권이 없. 그럼 이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겠죠. 엄밀히 하면 이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뭐 할 수 있다?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는. 또 글씨가 너무 얇네요. 이렇게 조절이 안 돼. 자,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갑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은데 하기 전에 뭐 했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상속이 일어난 겁니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좋은데 이 무건대리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망했어요. 사망하게 되면 이 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을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 권리를 누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을이 행사하는 거죠. 그럼 을이 지금 하고 뭐라고? 추인 거절권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돼?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모순되겠죠. 지금 무건대를 하기 전에는 매매했죠. 매도하려고 매매했잖아요. 그래서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사기권이 있으면 등기해줄 수 있을까 없습니까? 사기권이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이치를 주장하지 않고 누구 지위를 주장한다? 갑의 이치를 주장해서 추인 거절권 행사한다는 것은 이게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안 된다고? 추인 거절할 수 안 됩니다. 무건대리인이 본인의 이치를 상속받았을 때는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갑이 본인 지에서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니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다.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면 돼? 안 돼?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 돈 달라 부당이득 반환치 하면 그냥 이 매매는 확정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이 타인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부지에서 소유자 본인 지에서 자기 대리 무건 대리 무효를 주다는 것은 금반은 또는 신해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본인 지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걸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무건 대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무효입니까? 유효죠. 근데 추인하고 누구 마음입니까? 본인 마음이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귀찮으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저씨 추인할 거 말 거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인하기 전까지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기 전에는 자기가 했던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권과 채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요거는 선악을 불문한다는 거. 철회는 누구만 한다? 선이 한다는 거. 요거는 무슨 죄를 찬다? 발시인주의를 차고 발을 내미는 것은 거절한 것으로 항상 이게 그래서 상대방은 선악,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발거절이고 최고는 선철 그래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절 그럼 배우셔야 돼요. 절입니다. 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문제 됐네. 자,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뭐라고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100% 나옵니다. 99%도 아니고 뭐라고 100% 나옵니다. 그럼 이걸 모른다. 그냥 한 문제 틀리고 가는 겁니다. 합니다. 뭐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무건대리인의 상대방이 되는 책임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칭하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등기서를 위조했어요. 위조했으니까 이거는 이 매매 계약은 무건대리겠죠. 협의 무건대리. 그럼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무건대리는 어른 책임을 안 지느냐,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이 책임에 관해서 우리 법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고 135조의 엄격하게 책임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면 135조 책임이라 그래요. 누구한테 치는 책임? 무건대리인 을이 누구한테 치는? 상대방 병에게 치는 책임. 이 135조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요건이 첫 번째 누구에게 책임이 없어야 된다? 본인에게. 전혀 본인에게 책임을 물 사유가 없어야 돼요. 본인에게 책임을 사유 없다는 건 첫 번째 뭐가 없다? 대리권 없는 거죠. 대리권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 근데 대리권 없습니다. 두 번째 본인이 뭐도 안 해준다? 추인하면 본인의 효과가 가니까 문제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대로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는데 표현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게 적은 책임 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상대방이 뭐도 하지 않는다? 처리 안 합니다. 처리되면 뭐로 바뀐다? 확정 무효로 하니까 부당이득 반환하면 된다. 처리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도 없고 상대방이 처리도 안 한다. 그럼 그냥 계약을 이행해 줘야 돼. 이럴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건대리인 을이 책임져. 어떤 책임을 지느냐? 원리대로 계약을 뭐 해주든지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병이 선택합니다. 병의 선택에 쫓아서 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이럴 때 이 을이 책임이 있어야 되냐? 무슨 책임이다?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 을이 묵건대리 하고 싶어서 묵건대리 한 게 아니고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했어요.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묵건대리 한 겁니다. 남한테 속아서 묵건대리 했어요. 그럼 억울은 억울하죠. 그래도 을은 책임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그래도 지금 나섰잖아. 예. 타인의 기망행위로 다른 사람이 과실을 고발시켰다. 그래도 무조건 책임. 무조건 책임진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알았어요. 그럴 때는 책임질 필요 있어 없어요. 두 놈이 짜고쓰니까. 따라서 상대방 뭐 할 것? 선이 과실해야 됩니다. 근데 책임진다는 것은 건드리니 계약을 이행해 줘야 되겠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묵건대리인이 뭘 것? 할 때만 책임집니다. 묵건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때만 책임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책임지지. 이게 요건입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까다롭게. 자, 그러면 책임 체크를 봅니다. 상대방이 묵건대리인을 처리한 후에는 묵건대리인에게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처리한다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처리하면 뭐로 바뀐다? 확정 무효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체크 두 번째 오늘 시험에 나왔죠. 묵건대리인가 건대리인의 잘못 없이 제3자의 기망행위 등 위법행위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됩니다. 법정 무과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 1번을 한번 봅니다.
묵건대리인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네. 그럴 때 본인 지에서 주인을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어는 O입니까 X입니까? 최고자 나왔죠? 그럼 빨리 발자 찾고 거절자 찾으면 돼. 전하고는 부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고는 빨리 발자를 찾아야 돼. 발 내민다는 걸 뭐 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은 맞아 틀려요. 병이 육건대리를 주장했죠. 그럼 육건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된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비열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늘 지문 나왔잖아요. 그대로 나왔잖아. 지금 갑의 대리인을 칭한 을이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병 앞으로 뭐까지 넘어갔습니까? 등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갑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을에게 뭘 준 적이 없다. 대리권 적용 믿었으니까 무권 대리다. 그럼 대리권이 없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병이 입증해야 됩니까? 갑이 입증해야 됩니까? 일단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등기된 사람은 추정할 테니까 뭘 입증할 책임이 없어. 따라서 이 갑은 지금 무효를 주장하죠.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갑이 대리권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 는 무효다라고 대리권이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한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을이 갑이 입증해. 그래서 보면 병은 을의 대리권인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다. 아니 자기 앞으로 등기된데 그런 걸 왜 증명합니까? 등기된 사람이 이걸 딱 갖추고 있어야 돼요. 등기된 추정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맞아 틀려요? 틀린 겁니다. 그럼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기억, 연입니다. 근데 시험장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얼른 다른 거 보세요. 학생 문제인데 리얼까지 나오고 이 놈은 길은 문장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만한 눈빛으로 봐서 그렇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시 2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1번, 자, 무권 대리했습니다. 1번은 법조문입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2번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최고, 발, 거절한 것으로. 자, 3번은 O입니까 X입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묻기 위해서는 135 책임 묻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뭘까? 선이 무과실이 돼. 근데 지금 대리권 없으면 알았잖아. 그럼 두 놈이 짜고 하는데 무슨 책임 묻습니까? 말이 안 맞지. 따라서 그 사실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은희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기 이제 35조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랑에 조금씩.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은 소급하죠. 다음에 5번은 알았죠. 안 사람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선철 그러게 됩니다.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문제 자체 병은 갑의 무건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본인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네? 본인이 을이죠. 무건대리인이 갑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틀리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에 실제로 나온 건데
신의책이 위반되죠. 아니 모든 시험에 본인은 누구로 나왔는데 그럼 자기도 갑으로 내야지. 갑자기 언론 내가지고 신의관 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험장에서 틀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갑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본인의 생각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몇 번 읽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문제를 치우는 겁니다.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 병은 갑이 묶건드려난 사실을 알아서 몰라서 선이 그럼 선이 무가시라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슨 책이 물어보기 위해서 135조 책이 묻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이 무가시라 나와. 딱 선이 무가시라는 건 몇 조 책이 물어본다? 135조 물어. 요즘 135조 어떤다는 거 아닙니까? 1번은 뭐 최고죠. 그럼 발자 찾고 추인 한 것으로 뭡니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뭡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다음에 을이 누구에 대해서만 추인 의사를 표시했다. 가백에 대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묶건드린 게 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긴 있죠. 그럼 묶건드린한 추인은 누가 알지 못하면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병이 을에 대한 갑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다. 누구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병에게 주장 못하지만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 병은 주장할 수 있잖아요.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누구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병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병은 추인 주장할 수 있다. 누구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묶건드린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추인했다고 주장. 자, 을이 갑에게 추인했습니다. 그럼 추인했죠? 근데 그 사실 아직 병이 모르죠? 모르면 여전히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원래는 추인한 다음에 처리할 수 없지만 묶건드린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여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있네, 맞네, 있다. 4번은 소고표 있죠. 그럼 지금 물어볼 때 묶건드리 물어볼 때 소고표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문항이 항상 물어보잖아. 그리고 철에 나와요. 최고 철에는 안 나올 데가 없잖아. 그 3개 정도는 나온다니까. 선철 이런 거 외우고 발거절 이렇게 오는 겁니다. 5번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능력자죠. 그럴 때는 누구의 선택에 좋습니까?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해 줘.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항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항. 이런 같은 거.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다 한 줄 알았더만. 시간이 다 돼갔네. 이거 큰일 났네. 한 주 더 연장하게 되겠네, 보고. 5월달 돼서도 하지 뭐. 뭐 시간이 많잖아. 네, 오후에 하루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이게 진도가 안 맞아가지고 원래는 더 나가야 되는데 유치원 아직 10분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네. 그러면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용유치인 봅니다. 오타가 말았죠. 자, 이것도 무효에서는 무효인 추인하고 유동적 무효가 가장 큰 것이죠. 자,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법조문 집어넣었다. 다시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가 그걸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다시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돼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안 된다. 외적으로 되는 걸 지금부터 봅니다.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추인이든 추인할 때는 자기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임을 뭐라고? 알면서 추인해야 된다.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해야 된다. 이 말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추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명시적, 묵시적 묻질 않습니다. 맞습니까? 명시적, 묵시적 묻지 않습니다.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여러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행위 요건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은 요 사유가 뭐 돼야 된다? 된 뒤에 돼. 요 사유가 소멸돼야 되지. 안 그러면 여전히 무효 사유가 있으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요건을 못 갖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요 원인이 뭐라고? 소멸된 뒤에 요 사유가 소멸된 뒤에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103조 반사의 정행이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불공정이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걸 확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됐다. 반사회적 행위다. 불공정 법률행위다. 추인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무효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소급합니까?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습니다. 이 소급표입니다. 아주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소급표입니다. 어떤 당사자끼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라서 소급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조금 소급표가 없다.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해야 된다. 다시 봅니다. 요건은 무효임을 뭐라고? 알면서 해야 된다. 다음에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세 번째, 새로운 법률행위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됩니다. 무효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반답형으로 반사의 정행이 추인할 수 없다. 강행법규 추인할 수 없다. 그렇게 잘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봅니다. 또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요건인 것이고, 갑과 할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요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취소한 법률행위는 뭐로 바뀝니까? 처음부터 법조문에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되어 있죠. 이렇게 취소의 결과 무효가 되는 이 법률행위를 무효인 추인할 수 있느냐? 오리지널 무효만 무효인 추인할 수 있느냐? 취소의 결과 무효인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게 판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로 무효가 된 경우 그것도 다시 무효인 추인 요건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오리지널만 무효인 추인하는 게 아니고 취소의 결과 무효인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무효인 가등기도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가등기가 무효입니다. 그 무효인 가등기를 뭐라고? 등기 그때부터 소급해서 유효입니까? 그때부터 유효등기 유형도 소급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 유한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가등기 하는 거 기출 문제 찾아보면 한 3번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웬일인지 모르지만 가등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한 등기로 전용하더라도 그때부터 유지 소급하는 거 아니다. 소급표 없습니다. 오케이? 소급표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에서는 요 무효인 추인이 가장 하다 보면 돼요. 자, 이제 유통정무효 한번 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으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 중에서도 효력 규정이죠. 따라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허가받을 걸 전제로 매매계약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걸 전제로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예컨대 10일 날 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날 중고 30일 날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왜냐고? 강행법규니까 당사자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받을 걸 전제로 매매하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무효. 자, 무효다 말은 두 마디로 쓰면 무효죠. 근데 만일 약속대로 30일 날 허가를 받으면 될 거냐?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유효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판례는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유효로 바뀐다?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정성스럽게 내가 점을 똥똥똥 찍으면서 무효, 이거는 뭡니까 하니까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고 나중에 허가 받으면 도로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동적 상태의 유효라는 유명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뭐라고? 동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는 언제까지 무효를 반영합니까? 허가받기 전까지 무효를. 꼭 사익표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허가받을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가만히 보면 이 계약은 허가받기 전과 후가 나눠져 있죠. 허가받기 전에는 뭐지만 무효지만 허가받으면 유다. 그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허가 신청 협력 업무라는 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는 이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 신청을 해야만이 유효로 바뀌니까. 그래서 요거 허가 신청. 그러나 허가 받기 전까지 이 계약은 뭐라는 겁니까? 무효입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허가 받기 전에는 뭐라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는 겁니다. 허가 받기 전입니다. 허가 전에는 그냥 무효죠. 일반 무효와 같게 안 같게? 똑같습니다. 일반 무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채권적 효력은 물론이고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적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은 무효고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어뢰 입장에서는 허가받으면 소유권 이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허가받으면 발생될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해 둘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이 갑과 을 사이에 지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가등기죠. 그럼 이 을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에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보호하기 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데 이 계약이 뭐가 됐다고? 무효가 이 채권적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 이 등기한다는 게 말이 안 그래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냥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냥 뭐라고? 무효.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당연히 이행하기 전에 뭐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즉 이 매매기간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중도금 주기를 했을 때는 중도금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 그럼 특약하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특약은 무슨 소용이 없으니까 계약이 무효인데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 허가 받기 전에는 무효이므로 당사자는 계약에 기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연 장차 허가 받을 걸 조건으로 등기 절차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즉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20일 날 중도금을 안 줍니다. 그럼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채무불이행입니까? 따라서 채무불이행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일 날 중도금 수리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계약이 무효일 뿐입니다. 그래서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리얼 설사 대신이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다. 약하더라도 중도금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주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줄 필요 없는데 줘버렸어요. 중도금 줄 필요 없는데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 상태 계약을 이행해버린 겁니다. 그럼 무효인 계약을 이행했을 때는 따로 말이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게 보통하고 틀립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왜 부당이득 반환하니까 아직 확정 무효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다? 확정 무효가 됐을 때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였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였을 때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했을 때는 그 이행은 모두 한다? 무한이행. 따라서 적법한 효력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계약금을 줄 필요 없는데 계약금 줬다. 그럼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 뭐로 취급한다? 계약금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즉 무슨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금에 할 수 있습니다. 묘하게 이게 가능합니다. 계약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을 상환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20일 날 토지 허가를 받고 3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네,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았는데 아직까지 중도금을 안 줬어요. 그럴 때 요 값은 계약금 받은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수령한 사람이 배액 상환하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죠.
자, 지금 뭐는 받았다고? 허가는 받았어요. 뭐는 안 받았다? 돈만 받았습니다. 또 사이 해약금 해지할 수 있고. 허가 받은 거는 이행 착수일까요? 이행 착수 아닐까요? 내가 이 강의하면서 해약금 해지하면서 다른 걸 몰라도 이거는 외워달라고 이현상 목나올 버지 커피가 쓰다 이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는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제발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는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오늘 나눠주는 게 있죠. 오늘 나눠준 거. 내가 버려서 오늘 참 할 거 뒤에 나와 있지. 그 뒤에 보면 해약금 해제라고 한 장 뒤에 보면 나옵니까? 오늘 우리 다 하려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페이지 뒤로 한 넘겨 보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어? 해약금 해제가? 해약금 해제가 빠져버렸네. 그 다음 주에 나와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해약금 해제 준 사람은 계획을 산하고 받은 준 사람 포기하고 받은 사람 계획을 산하고 해제하는 게 해약금 해제 아닙니까? 맞습니까? 해약금 해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다. 해약금 해제 할 수 있어? 없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은 이행 착수냐 이 말입니다. 이행 착수지 아니게?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뭘 받기 전까지는 중도금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은 이행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은 이행 착수 아니다? 아닙니다. 기억하는 게 몸에 좋겠죠? 자, 다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하고 보니까 착오가 있었어요.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착오가 있었을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다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를 무슨 무효로 만든다?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도 107, 108, 9, 110조 다 적용돼요. 여러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에 디귿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비진입 표시, 사기 강박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업무가 남아있다고? 허가 신청 협력 업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 허가 신청 협력 업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이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행해야 돼요.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하라고 소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란다? 보고할 수 있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보고할 수 있다고 시험에 협력 업무 이행하라고 소송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 매매계약을 이행하라고 소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협력 업무를 거절한다. 협력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라고 소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협력 업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분명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만 협력 업무 불이행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100% 나오니까 꼭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협력 업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 꼭 기가 바랍니다. 4번 협력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그럴 때 이 을이 20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30일 날 허가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을이 중도금도 주지 않으면서 30일 날 새벽에 허가 받으러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매도인 갑은 당신이 중도금을 주지 않았지 않냐, 따라서 나는 중도금 받을 때까지 허가 신청해주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즉, 너 중도금 줄 때까지 나는 허가를 못 받겠다. 허가 신청과 도금 지급의 동시항명권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라고 중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협력업 의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동시항명권 주장할 수 없어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협력 업무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계약이 확정될 때는 언제 되냐? 확정될 때는 첫 번째 확정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떨 때 확정 유효가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허가 처분 받으면 되겠죠. 두 번째,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정하잖아요. 대지정할 때 아니면 허가 구역 지정이 됐다. 됐을 때. 이때 되면 확정 유효로 바뀝니다. 거기 나와 있죠? 다음에 확정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떨 때냐?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대표적인 게 불허가 처분 나왔을 때죠. 그럼 불허가 처분 나오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불허가 처분 받더라도 무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하니까 갑의 입장에서 매매하기 싫어요.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 적힐 서류를 허위로 불허가를 유도할 작정으로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그 나오죠? 불허가를 말 작정으로 유도할 의도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함으로써 불허가 처분받다. 이럴 때는 여전히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시 교정에서 신청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허가 처분 나면 확정 무효가 맞는데 불허가를 유도할 작정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된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간 시행약 등기 나오면 무조건 유효했습니다.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뭘 받았다? 허가 받더라도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허가 받더라도 무조건 무효. 다음에 양 당사자 모두 더 이상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양 당사자 모두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했다는 건 계약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가 말하는 유동적 무효는 허가 안 받겠다는 겁니까? 허가 받을 걸 전제라는 겁니다. 허가 받을 걸 전제할 때 유동적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허가 받으라는 규정을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했다. 그럼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허가 규정을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숨어서 위반하는 걸 배제 잠탈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했을 때는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니까. 확정 대표적인 게 허가에 필요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서에 허위로 작성하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받을 수 있는 걸로 계약했다. 전부 다 계약서를 지금 하고 있으면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해서 작성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무효.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정적 근무 계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 불성취됐다. 그럼 불정무가 되는 겁니다. 최종 조건이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불정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78례 두 가지를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30일까지 허가를 받기로 했어요. 20일까지. 언제까지 허가 받기로 했다? 20일까지 허가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경과해 버렸습니다. 확정무효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이 밑에는 체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가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행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확정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닌 겁니다. 다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 처분됐어요. 누구 때문에 불허가 처분 나왔느냐? 매수인 을의 기책사로 불허가 처분 나왔어요. 누구의 기책사요? 을의 잘못으로 지금 불허가 처분 나왔어요. 그럼 기책사유 있는 을도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유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정 무효로 됨이 있어 기책사유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살인 청부계약 한 다음에 살인하기 전에 그냥 무효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되돌아올 수 있는 화금의 다리를 놔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2분의 1을 강경하게 돼 있어요. 왜 잡사하면 2분의 1 강경? 아직 실행을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실행하지 못하도록 뭐라고? 전에 사소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상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라고? 되돌아올 수 있는 황금의 다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책 사인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왕 했던 거 문제까지 풀어볼까요? 자, 기억은 오다예요. 무효인 취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취이든 알고 해야 됩니다. 무효 취소를 알고 해야 됩니다. 이어는 통정의 표시는 무효인데 무효인 취인했어요. 아니,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면 소급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효인 취인은 소급표가 없는데 그거 물어보는 거 몇 푼 안 걸렸잖아. 무효인 취인은 뭐가 없다고? 소급표 없는데 뭐 계약시 소급해서 효력이 취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지.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닙니까? 그 문제 물어보는 게 소급표이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귿은 내가 기책 사인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 옳은 것은 뭔 편입니까? 3번입니다. 2번은 답이 뭡니까? 2번은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답 진짜 빨리 찾네. 야. 벌써 다 찾았네. 이런 거 읽을 때 여기는 갑갈이란 말이 별로 중요 안 하죠. 왜냐하면 갑이냐 어리냐에 따라서 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갑을 이런 걸 읽지 말고 빨리 허가 신청 협력 뭐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건 채무불량으로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채무불량이라고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디귿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되겠습니까? 이걸 허가 있걸 조건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무효라니까. 허가 있을 걸 조건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가등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답이 3번이라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빨리 읽는 게 더 안 헷갈린다니까. 답관 이런 거 있는 것보다 협력 의무 있다. 채무불량으로 해제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허가 있을 걸 조건으로 뭐 청구, 이행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법정해제권 이거 뭐 두 문제가 나오는 건데. 자, 다음 주에 또 이거 남기고 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 요 뒤에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만일 모자라면 내가 한 주 더 하도록 할게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게 문제니까. 여기서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